안녕하십니까. 성북권의 혼술 5월 1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15 총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 세력이 압승을 거두고 나서 최강욱 당선자,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강욱 당선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이 바뀌었다. 갚아주겠다. 본인은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곧 달게 됩니다. 5월 30일 날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기 전입니다. 5월 30일부터 시작돼서 아직 20대 국회입니다. 그런데도 총선 이후 한 달 동안 실제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을 바뀐 것을 실감시켜줄, 또 갚아주겠다 했으니 그 갚음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선 후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 첫 번째, 이 총선 당시에 묻어뒀던 악재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총선 과정에서 밝혀지면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요소들, 그것들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리를 했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총선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공정까지 하면서 묻어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변호사, 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 그리고 여러 친문 정치인들이 개입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잠적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이 문제도 총선 승리 이후에 흐지부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또 있죠. 그 양정숙 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지금은 뭐 제명을 했습니다. 제명을 해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무소속으로. 양정숙 씨도 부동산 명의 신탁이나 투기 의혹 이런 것으로 선거 전에 이것이 드러났으면 큰 문제가 됐을 텐데 KBS 보도가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묵혔습니다. 묵히고 선거가 끝나니 정리를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선거 후에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와 부인에 대한 뭐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총선 과정에서 불거졌지만은 측근 그 검사장 한동훈 부산고검차장의 무슨 채널A 기자와의 그런 이런저런 얽힌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강욱 씨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사이에 총선이 끝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이 여러 가지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이 좀 안 먹히는 그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대학 후배고 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막혀서 윤석열의 영이 안 먹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와 MBC 관련 수사에서 너무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형평성을 유지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그 영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광석 부부장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작년 9월에 조국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정경심 씨가 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법무부 장관 전화를 바꿔줘서 조국 장관이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광석 부부장은 난처해하면서 압수수색 절차에 따르겠다 이렇게 수차례 답을 했죠. 아마 미운털이 박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출석한
정경심 씨를 직접 조사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강석 부부장 검사가 최근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표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일각에서는 이강석 부부장 검사가 가장 이 수사 내용을 잘 압니다. 이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소유지를 해왔는데 돌연 그만두면서 공소유지가 상당히 차질이 빚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총선 한 달 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국 부인 정경심 씨 석방됐죠. 총선 끝나고 며칠 전에 석방됐습니다. 구속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 검찰이 초안 구속기간 연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1차 구속기간 6개월 끝났다고 석방해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불구속 상태 첫 재판에 나왔는데 몸이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이 구속 만료로 검찰의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만료로 석방을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됐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씨의 동생 조건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죠. 웅동학원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허위소송을 벌여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 또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 이것으로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직권보석으로 내보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보석이었습니다. 직권보석은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법원은 이 구속영장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보석으로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고 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실제 변호사들 이야기는 그런 측면보다는 구속 연장을 하지 않고 정경심 씨와 마찬가지로 구속 연장을 검찰이 청구할 텐데 그 전에 그냥 내보냈다. 직권보석으로 내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줄줄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 한 달이 내일 지나는 시점에 또 일어날 일들도 많을 겁니다. 일어날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윤석열 퇴진을 위한 작업들이 시작이 되겠죠. 감찰을 하든지 국회에서 탄핵을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상당히 자세를 낮춘 그러니까 수사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의 거치 문제는 계속 이 정권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적폐몰이, 이른바 적폐몰이도 계속 하겠죠. 지금 윤미향 당선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하면서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이욕들이 둘러싸인 윤미향 당선자가 처음에는 이것을 무슨 할머니의 기억이 곡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1 세력의 모략으로 몰아붙이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친문 정치인들도 가세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또다시 적폐몰이로 하고 국민을 양분시키는 갈라치기 하는 그런 소재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총선 이후에 좀 문재인 우상화 이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이광재 당선자가 문재인 노무현은 태종이고 앞으로 세종의 시대가 올 거다 하니까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 문재인은 지금까지 3년은 태종이었고 앞으로 2년은 세종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블랙홀 국정운영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3조년 연설에서 기승전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산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 경제 실정이나 어떤 권력형 비리 이런 것도 다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는 개헌,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줄줄이 벌어지겠죠. 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아마도 정권 재창출을 넘어서 장기 집권 태세 갖추기, 그리고 당장 포스트 문재인 세우기, 이런 일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자기 대권 주자로 키울지도 모릅니다. 그전에도 뭐 조국 대권살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조국은 이 노무현 문재인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였죠.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입니다. TK가 아닙니다. 두 사람 다 PK를 기반으로 하죠. 조국 씨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PK입니다. 그래서 아마 호남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제3번째로 나설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이중대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99% 지지로 대표가 됐다는 최강욱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죠. 그것을 열린민주당 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보통 대통령이 전화를 이렇게 받고 하면은 공개 잘 안 합니다. 축하 전화 받았다고 그런데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면서 동지 의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비서관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더 이면을 보면은 저는 조국 키우기라고 봅니다.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조국당입니다. 처음에 출범시켰을 때 이 개국본 개쌍국민운동본부, 이 지도부가 이 당을 만들었죠. 이 당을 공동대표를 했죠. 실제로 만든 거는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정봉주 또 손혜원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 공동대표를 했던 두 사람이 개국본 출신인데, 이 개국본이 바로 조국 수호를 위해서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었고, 또 최강욱 당선자, 최강욱은 조국의 수하죠. 공직기강 비서관을 그 밑에서 했고, 민정수석 밑에서 했고, 그 전에 정경심 씨 가족 소송도 맡았고, 또 석사과정, 서울대 석사과정에서 조국의 지도교수였습니다. 최강욱이. 그리고 최강욱이 조국의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또 이 열린민주당에는 황희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할 때 인권국장을 하면서 또 조국의 수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은 결국 조국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콕 집어서 최강욱에게 전화를 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 키우기가 아니냐. 그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총선 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바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교체가 되겠죠.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